번째, 레티놀, 레티날. 여드름은 각질들이 모공 입구를 막고 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런 게 뭉쳐서 좁쌀이 되고 이제 거기서 염증이 생겨서 화농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레티놀, 레티날이 이런 피부에 각질이 잘 떨어질 수 있게끔, 새로운 피부가 잘 자라게끔 그 주기를 잘 맞춰줘요. 피지 분비량 자체도 줄여주고요. 그리고 여드름 흔적에는 또 콜라겐 재생에도 도움을 주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10명 중 거의 한 7명 정도 이상은 처음에 피부 한번 무조건 뒤집어집니다. 그 이유가 처음에는 발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이 노란색도 흡수가 싹 되니까 괜찮은데? 하면서 3일 정도를 바르다가 뭐야 괜찮네 하면서 양을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4일차부터 반응이 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 피부가 확 뒤집어지고, 레티놀 부작용 쳐보면 아시겠지만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굉장히 따가워지고 속건조가 미친 듯이 심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피지가 안에서 막 뿜어져 나오니까 좁쌀이 더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처음에는 쌀알만큼 소량으로 저녁에 1, 2회만 발라주세요. 그리고 같은 날에 비타민 C라든지 뭐 살리실산, 아하 이런 거는 절대 같이 쓰면 안 되고요. 다음날 아침에는 꼭 선크림 발라주셔야 돼요. 코나 턱 이런 데 위주 2주 정도 써보고 나서 피부 적응이 됐다, 안 뒤집어지는데 싶으면 그때 이제 주 3, 4회로 늘어나고 콩알만큼으로 늘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쌀알만큼, 콩알만큼, 그 다음에는 뭐 요 정도 요렇게 차츰차츰 늘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피부가 진짜 확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비타민 C. 여드름 피부에 비타민 C가 좋은 이유는 3가지예요. 염증 반응에서 나오는 활성산소를 잡아주고요. 그래서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여드름 짜고 난 자리가 색소 침착으로 진하게 들어가는 걸 막아줘요. 그리고 흉터가 생기기 전에 재생도 도와주고요. 근데 비타민 C가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순수 비타민 C는 이미 예민해진 여드름 피부에는 자극이 너무 셀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유도체인 걸로 먼저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순수 비타민 C로 갈아타면 좋고, 이 비타민 C가 보면 제가 열어볼게요. 깜짝 놀랐죠? 이게 산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까지 검해지기 전에 다 쓰셔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쉽지 않고, 순수 비타민 C는 요 정도는 아닌데도 한 이 정도의 약간의 노란빛 갈색빛을 살짝 띄어요. 그게 효과는 훨씬 좋은데 문제는 그만큼 따갑기도 하다는 거죠. 여는 순간 공기에 닿으면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쓰는 게 좋고요. 여드름 피부라면 유도체 먼저 시작하는 게 안전하고, 그 다음에 순수 비타민 C로 갈아타는 게 좀 더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순수 비타민 C는 특히나 굉장히 끈적거리기 때문에 밤에 바르는 게 좋아요. 비타민 C는 자외선을 막아주기 때문에 낮에 바르면 좋다라는 얘기도 많은데 알죠? 근데 사실 그 텍스처 자체가 순수 비타민 C는 함량도 높기 때문에 낮에 바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낮에 바를 거면 꼭 토너를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순수 비타민 C를 물처럼 흡수시켜주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은 저녁 때 바르고 그 다음에 5분 있다가 흡수시키고 크림 발라주는 것도 좋죠. 그리고 비타민 C를 낮에 바르면은 꼭 무조건 선크림 같이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가 이제 알로에죠. 알로에는 여드름을 뒤집어진 피부, 그리고 열감 낮추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레티놀이나 뭐 이런 거 써서 피부가 따갑고 조금 불편할 때 이 알로에를 발라서 싹 이 온도를 내려주고 진정을 시켜줄 때 너무 좋죠. 근데 알로에 제품마다 특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보통 알로에 제품들이 보습력을 기대하기는 살짝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병풀이랑 히알루론산까지 같이 들어간 제품을 써주는 편이고, 시중에 나와 있는 조금 단가가 낮은 제품들은 알로에 베라 잎즙이 아니라 알로에 베라 잎수 이런 걸 써가지고 단가가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초 대용으로 쓰기엔 조금 어렵고, 특히 알로에에 에탄올이 안 들어간 제품들로 골라주셔야 돼요. 굉장히 따가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꼭 알로에를 쓸 때도 병풀이나 히알루론산 이런 기초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편이고요. 특히 이 알로에는 알러지 있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진짜 드물긴 한데 간혹. 그래서 잘 테스트 해보고 쓰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이 어성초. 어성초를 이제 양모미 추출물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어성초도 너무 좋아요. 항균 소염 작용을 해서 여드름 피부에 굉장히 좋은데 진정용으로 많이 쓰여져. 그래서 아까 알로에랑 비슷하게 뭐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어성초를 해주면 조금 진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식물 추출물이기 때문에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 제품도 그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피부에 안 맞으신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식물 추출물이 과다하게 들어갔을 때 이제 피부가 조금 간지럽거나 뒤집어지는 알러지 반응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음식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해
조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각질 제거에 많이 쓰이는 바하, 라하, 아하 뭐 엄청 많죠. 바하, 아하, 파하, 라하 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파하, 라하 뭐 이런 게 들어갔고, 여기 살리실산, 살리실산이 0.5% 들어가 있죠. 바하가 여드름 피부에 좋은 이유는 이미 모공이 막혀 있을 때 그 안쪽까지 조금 흡수가 되면서 꽉 뭉쳐있는 그런 피지 덩어리들을 이렇게 녹여주는 관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인 분들한테 특히 효과가 좋은데, 아하 바하는 실제로 피부 속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은 파하 이런 거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속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고 겉에 결 정리 같은 거 해주는 정도거든요. 원리는 비슷한데 분자 크기가 훨씬 커가지고 피부 깊숙이 침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극은 확 죽인 게 이제 파하, 그리고 조금 자극이 있는 게 아하랑 바하, 뭐 라하 이런 거 다 공통적으로 장벽을 같이 녹여버릴 수 있다는 거야. 너무 자주 쓰면은 이 건강한 피부 장벽까지 망가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자주 쓰면 코 주변에 그 장벽이 무너지니까 각질처럼 막 일어나거든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손은 하지 말라고 하고, 차라리 할 거면 이렇게 얹어놓고 부위별로만 발라주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얘는 저농도로 시작을 해야 돼요. 얘도 0.5%잖아요. 2%대부터 무조건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적게 시작을 하고, 이런 비타민C, 레티놀 이런 것들이랑 같이 바르시면 안 돼요. 무조건 따로. 뭐 오전에 비타민C 썼으면 저녁에 바하 써주고, 오전에 바하 썼으면 뭐 저녁에 레티놀 써주고, 이런 게 좋지. 이 모든 기능성들을 같이 써주시면 피부가 그냥 작살이 납니다. 그 다음이 이제 호호바 오일. 제가 호호바 오일을 진짜 좋아해요. 호호바 오일 세럼, 뭐 토너, 오일까지 이렇게 있는데, 오일도 이렇게 공병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요런데 좀 부스럼 일어나는 거 발라주면 너무 좋거든요. 지성 피부한테는 오일이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기 좋은데 아니에요. 호호바 오일은 좀 달라요. 이건 사실 오일보다는 왁스에 가까운 성분인데 우리 피지 성분이랑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지금 내 피부 피지 충분하게 하면서 더 많은 피지를 뿜어내지 않게 돼서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런 원리로 피지 분비를 줄여주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직접적으로 피지 분비하지 마 이게 아니라 이미 충분하니까 안쪽에서 피부가 나 피지 괜찮네 이 정도면 좀 많이 있어 하면서 더 이상 막 뿜어내질 않는 거예요. 근데 부작용 중에 하나는 호호바 오일의 성분이 안 맞는 경우랑 화농성 여드름이 심하게 올라온 피부에는 약간 그 오일 자체가 두껍게 느껴질 수 있어서 오히려 그 화농성이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겨울에는 크림에 한두 방울 섞어서 마지막에 살짝씩 이렇게 조금 흡수시켜주는 용도로 쓰고, 평소에는 이걸 직접적으로 바른다기보다는 이런 호호바 오일이 들어간 제품들을 선택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여드름 피부에 좋은 이유는 딱 세 가지예요. 일단 멜라닌 색소를 이동을 막아주기 때문에 여드름 자국에 효과가 있고요. 피지 조절도 잘 되고, 이미 유분이 많고 지성의 수부지 피부라면 확실히 피지가 줄어드는 게 체감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염증 완화 효과까지 있으니까 트러블 자주 나는 피부에도 좋아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색소 침착의 그 주된 원인이 멜라닌 색소를 안 만들게 탁 막아주는 그런 성분이 아니라 그 멜라닌 세포를 위로 못 올라오게끔 막는 거예요. 이미 생성은 됐는데 못 올라오게끔만 막아주는 거여서 바르는 동안의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끊으면은 어차피 이 막아주는 방어가 없어지니까 다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되게 꾸준히 써주는 게 좋고요. 처음부터 막 이런 20%짜리 이런 거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4% 들어가 있죠. 이런 제품들부터 시작을 하면서 차차 함량을 늘려나가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함량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대신 함량이 높은 만큼 효과도 좋죠. 그만큼 우리가 사후 관리를 더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꼭 처음부터 막 많이 쓰는 게 아니라 함량을 차차 높여가면서 하시는 게 좋고, 이런 함량 높은 것들 이런 상처난 부위에 바르잖아요. 그럼 진짜 따가워서 죽어요. 그래서 꼭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젤라산. 사실 이거는 진짜 여드름 피부에 사실 만능 성분이죠. 레티놀만큼 세진 않아도 얘도 피부 턴오버 주기를 도와줘서 각질이 조금씩 밀어내요. 그래서 좁쌀 여드름 균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항균 효과가 있어서 땡 아픈 여드름 있죠. 거기에 발라주면은 그게 조금 가라앉거나 짤 수 있게끔 녹익은 상태로 변하게 해주는 2, 3일 정도 처음엔 조금씩 따가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긴 한데 그 따가움이 막 피부 전체로 번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면봉에 조금만 짜서 요 정도만 흡수시켜주면 돼요. 요 친구도 이제 부작용은 피부 뒤집어지는 거, 따가움, 홍반, 건조 이런 거.
그래서 처음에 시도할 때는 굉장히 소량으로 시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판테놀 같은 애들 있죠. 판테놀 같은 애들이랑 같이 섞어서 발라주시면 조금 더 예민한 걸 잡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눈이나 입 주위변은 절대로 바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트라넥삼산. 트라넥삼산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효과가 그렇게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주사를 맞거나 경구로 먹었을 때는 얘기가 좀 다른데 바르는 건 조금 저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기미나 색소 침착 제품들에 트라넥삼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마케팅도 잘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여기서 소신 발언하자면 트라넥삼산 넣은 제품이랑 안 넣은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 막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연구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보통은 MTS라든지 레이저 같은 시술이랑 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하는 연구들도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MTS는 레이저 자체도 이미 피부 재생을 유도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트라넥삼산만으로 효과를 봤다기에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트라넥삼산 제품을 바르느니 저는 비타민C라든지 레티놀이나 뭐 나이아신아마이드처럼 임상 데이터 탄탄한 애들을 더 추천을 드려요. 물론 트라넥삼산 제품들 써서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이 이제 아줄렌. 그 아줄렌의 특징을 보여드릴게요. 자, 파란색이죠. 얘도 지금 약간 파란빛이 돕니다. 그리고 얘도 약간 파란빛이 돌죠. 아줄린의 특징이에요. 여드름 때문에 빨갛게 뒤집어진 피부 달래는데 항염 효과가 진짜 좋아요. 앰플로 된 것 중에 엄청 진한 파란색 있거든요. 그거 옷에 묻으면 안 지워져요. 그리고 얘 역시도 식물에서 추출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안 맞아서 간지러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벤조일 퍼옥사이드, 가수과산화 벤조일, 이게 벤조일 퍼옥사이드가 들어간 건데 여드름 피부에 좋아요. 항생제 내성도 없고 특히 땅땅한 여드름 났을 때 바르면 좋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세요. 너무 세. 이거를 옷에 묻혀보시면은 탈색약 묻은 것처럼 변색되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만큼 엄청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전 진짜 이것보다 더 조금 발라요. 이만큼 발라서 살균력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손볼 수 없는 그 다음날 데이트해야 되는 너무 큰 여드름이 올라왔다. 그럴 때는 전 요거 바르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조금 피부가 지금 그래도 좋은 상태는 아니야. 좀 아파. 그럼 그때 이제 이거 발라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잘못 썼다가 피부 다 벗겨지고 뒤집어지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쓸 때 진짜 조금 쓰시면 좋고 얘네들은 연고예요. 기초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 제품처럼 막 바르시면 절대 안 돼요. 완전 저농도. 이것도 센데 이 농도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징크. 징크가 여드름 피부에 좋은 이유는 피지 조절도 되고 항균 효과가 같이 있으면서 자극은 적어서요. 예민해진 여드름 피부에도 무난하게 쓸 수 있어서 선크림에도 특히나 징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근데 얘는 함량이 1%지만 얘는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텍스처가 좀 많이 무거워요. 나오지도 않아요. 진짜 꾸덕하게 나오죠. 그래서 발림성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렇게 함량이 높은 거는. 그래서 얘네를 오히려 이렇게 펴바르려다가 마찰 때문에 오히려 피부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발림성이 안 좋고 무거운 제품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너무 두껍게 올라가서 좁쌀이 더 많이 생겼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순하니까 그냥 막 써도 되겠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바르더라도 굉장히 얇게 펴 바르시는 게 좋고 웬만하면 이거 징크 가루 형태로 된 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쓰는 수분 크림에 가루로 섞어서 쓰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징크는. 그리고 이제 병풀이죠. 여드름 피부로 뒤집어진 거 진정시키는 데는 진짜 대명사급 성분이죠. 레티놀이나 뭐 벤조일 퍼옥사이드 뭐 이런 것들 써서 피부 뒤집어졌을 때 이 병풀로 진정을 싹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드름 짜고 나서 직후에 발라주시면 너무 좋죠. 이 알로에가 열감을 낮추는 용도라면 병풀은 상처난 부위를 회복시키고 뭐 재생을 도와주고 장벽 강화에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저는 정말 이런 병풀이나 뭐 알로에 이런 거에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제 친구는 이 병풀 들어간 함량이 높은 거 바르자마자 피부가 완전 무슨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간지럽고 막 따갑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혀 그런 걸 못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강철 피부여도 그 피부 타입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알러지에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식물 추출물이기 때문에 꼭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이 이제 아데노신인데요. 아데노신이 뭐 부작용이 크게 있는 성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효과가 느려요. 그래서 최소 뭐 한 3-4달은 써주셔야지 변화가 체감되고 그 다음에 스쿠알란. 지성 피부는 오일 쓰면 안 돼. 오일 쓰면 더 뒤집어져.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은데 스쿠알란 역시 이 호호바랑 비슷해요. 피부 그 지질 구조랑 굉장히 비슷해서 오일치고 흡수가 빠르고 가벼워요. 그래서 지성 피부도 쓸 수 있는 오일 중에 몇 개인데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농성 피부에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오히려 이 오일리한 그
그 느낌이 있는 그 조금의 그 느낌 자체도 화농성 피부에는 굉장히 무거울 수 있어요. 물론 뭐 건성 피부에서 화농성이 난 경우는 다르겠지만 지성인데 화농성이 난 경우에는 이런 스쿠알 호보호바 이 자체가 조금 많이 무거울 수도 있어서 간혹가다 그러신 분들도 체크하시면 좋고요. 수부지 피부이신 분들은 저녁 단계에서 스쿠알이나 호호바가 들어간 제품을 조금 얇게 발라서 보습막 쓰여주는 용도로 쓰면 좋고, 화농성 심하신 분들은 가벼운 수분크림 텍스처를 발라주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히알루론산이죠. 히알루론산도 사실 딱히 부작용이 있는 성분들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진정을 도와주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부작용이 있지 않은데, 끈적거리니까 텍스처 많이 바르면은 그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나 이제 끈적거리는 거 싫어하는 분들은 너무 좀 짜증나죠. 얼굴에 붙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단점인 거지 부작용이 크게 막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판테놀이 여드름 피부에 왜 필요하냐면, 이런 레티놀, 벤조일 퍼옥사이드, 뭐 바하 이런 것들을 계속 쓰다 보면 피부가 자극을 받고 장벽이 약해져요. 그래서 그럴 때 피부를 복구해주는 역할이 판테놀이에요. 피부 속 수분도 막아주고 피부 속에 수분 손실도 막아주고 산초 회복도 도와주니까 여드름 짜고 막 난리 난 그 자리에 예민해진 피부에 이런 거 발라주시면 좋아요. 자주 언급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간지럽다는 거예요. 고함량으로 쓰고 오히려 간지럽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정 성분이라며 근데 왜 이렇게 간지러워? 하면 중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가벼운 수분크림에 섞어서 써주시면 돼요. 이 판테놀 성분 들어가는 것들이 좋은 게 이런 수분크림에 섞어서 써줘서 효과가 좋고, 아니면 이런 레티놀 같은 성분들에 조금씩 섞어서 효과를 써줘도 좋고, 처음에 도전하고 싶은 기능성 세럼들이나 뭐 기능성 고함량 제품들이 있는데 쓰기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섞으세요. 그냥 판테놀이랑 일단 다 섞어. 판테놀 뭐 얘도 판테놀 이렇게 한번 다 섞고 조금 얇게 좀 섞고 조금씩 섞었다가 괜찮은데 하면은 이제 판테놀 없이 얘네들 단독으로 발라주시는 거죠. 그래서 얘는 조금 판테놀 애들 들어간 것들은 진짜 만능으로 쓰이는 데 많기 때문에 간지럽다는 부작용 빼고는 크게 주의하실 건 없으실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부작용 얘기를 쭉 나열해 봤는데요. 부작용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 성분은 위험한 거 아니야? 하고 겁먹으실 필요는 절대 없어요. 이 부작용들이 모든 사람의 피부에 똑같이 나타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내 피부 타입이 어떤지 알고 효과를 보고 싶어도 약한 농도에서 조금씩 추가를 하면서 효과를 보는 게 가장 좋아요. 무조건 효과 빨리 보겠다고 막 때려부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자극 성분들은 항상 시간대를 조금 두고 바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말한 레티놀, 비타민C, 바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기능성, 그리고 벤조일 퍼옥사이드, 뭐 이런 아젤란산, 사실 이런 애들, 그리고 이제 나이아신 고함량 정도 이 안에서 주의를 해주시면 좋고, 뭐 알로에, 호호바, 아줄렌, 스쿠알람, 판테놀, 히알루론산, 병풀 이런 애들은 얘네보다는 조금 안심하셔도 돼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뭔가 기능이 있는 애들, 장벽을 건드리는 기능이 있는 애들, 뭔가 턴오버 주기를 맞춰주는 기능이 있는 애들을 주의하셔야 되고, 그 외에는 솔직히 괜찮아요. 아무튼 여드름 피부, 지성, 수부지 피부이신 분들 고민 진짜 많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댓글로 제가 요거랑 요거 쓰는데 이거 같이 써도 돼요? 뭐 아침에 언제 바르는 게 좋아요? 하시는 것들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것 토대로 댓글도 다 자세히 남겨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